이번에는 협박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협박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로 해악을 끼치겠다고 예고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받지 않아서 또는 정말 협박을 행동에 옮길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 협박을 받았더라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협박은 형사고소가 가능한 명백한 범죄로 이 영상을 잘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이 느낀 공포심을 올바르게 보상받고 협박을 가한 사람을 정당하게 벌 줄 수 있습니다. 정모 씨는 경북 고령군에서 한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정모 씨의 가게 앞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인해 야외석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종종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요. 가게 앞에 금연 표지판을 붙여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14일경 정모 씨는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모 씨에게 담배 연기가 날아오니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는데요. 술에 취해 있던 50대 남성 이모 씨는 이에 화가 나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는 정모 씨와 정모 씨의 가족들을 지칭하면서 너와 내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술에 취한 이모 씨가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걱정된 정모 씨는 가게와 먼 곳으로 그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이모 씨는 술에 취한 채 계속 정모 씨를 따라오며 약 15분 동안 너희 집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내 술에 취한 이모 씨는 다른 방향으로 자리를 벗어났고 정모 씨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게 앞에서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까지 지칭하여 협박한 이모 씨의 행동에 화가 나고 공포심이 들어 정모 씨는 이모 씨를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정모 씨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이모 씨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협박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여기서 해악이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면 협박죄에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이모 씨는 정모 씨뿐만 아니라 정모 씨의 가족까지 지칭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로써 공포심을 유발한 이모 씨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의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매장을 지나가던 행인으로 고소인에게 협박한 자임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증거자료로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이 고소인의 가게 앞 흡연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이를 금지시킨 사실, 고소인이 고소인의 가게 앞에서 흡연하고 있는 피고소인에게 흡연을 제지한 사실, 이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협박을 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피고소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피고소인의 협박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하고 만일 이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고소인이 해당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담긴 사업자 등록증과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고소인의 매장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박의 경우 상대방의 협박행위가 담긴 메시지나 대화 내역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지 소재의 관할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협박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므로 협박죄의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보세요.